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일 국가직 9급 형사법 해설하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번 보시면 헌법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서 2차 취득한 증거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게 원칙이죠. 2번. 쌍방이 항소했는데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됐어요. 이것만 갖고 신속한 재판 권리 침해는 아니죠. 판례가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는 어떻게 해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되지만 실체 진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죠. 맞고. 4번 실체 진실은 형사법의 지도 이념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2번. 2번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진술 거부권은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도 자기의 형사 측에 관련하면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니은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지만 유리 분리를 묻지 않고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니은 맞죠? 디귿 진술 거부권은 자기의 형사 책임이면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사 책임은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리얼 재판장은 인정신문하기 전에 진술권 고지해야 돼요. 근데 공판 기일마다 고지할 필요 없지만 갱신할 때는 다시 고지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전에도 외웠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죠.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뭐야? 나라가 맞았네요. 나라. 3번이 답입니다. 3번 고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으로 신문했어요. 근데 진술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친고죄 고소는 적법하죠. 2번 합의서가 1심 법원에 제출됐어요. 그럼 고소 취소력이 생기는데 고소인이 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단 말이에요. 번복하는 증언하면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죠. 번복했으니까 당사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친고죄 고소는 엄격하면 틀렸어요. 자유로운 증명이죠. 4번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해서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해서 파기환송세도 돌아오면 다시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4번 하자의 취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은 하자 취유가 인정되죠. 국민참여 대상인데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돼요. 심사숙고까지 했는데 얘가 괜찮다 그러면은 하자 치유됩니다. 그래서 1번은 치유가 되는 거죠. 2번 주신문에는 원래 유도신문 하면 안 되는데 유도신문 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근데 결과를 알려줬는데 이해할 점이 없대. 그럼 이 정도는 하자 치유될 수 있습니다. 3번 이게 중요하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가름하는 구두진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자 치유가 안 됩니다. 요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거로 가름하는 거 구두진술하는 거 이건 공소장으로 안 봐요. 4번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시효가 있었으면 근데 이건 따져봐야 되죠. 아무런 이의제기 안 하다가 증서 마무리될 때 따지는 건 하자 치유됩니다. 그건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건 하자 치유 안 돼요. 이건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기 때문에. 5번 증거 개시. 여러분 우리나라 증거 개시는 검사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개시 대상이 됩니다. 그럼 1번 맞죠? 2번 공소지기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사실 인정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맞죠? 물건에 목록하고.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틀렸어요. 불복이 안 돼요. 종국 전재판이니까. 6번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기억. 자, 신문전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물었어요. 그럼 그 답변을 자필로 기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적법한 조서가 아니죠. 기억 틀렸습니다. 원래 답변은 자필로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실성과 관계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너무 많이 풀어서요. 그 다음에 재전문 진술은 원래 증거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동의하면 가능하죠? 그럼 동의해도 안 된다면 틀렸어요. 리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긴급을 요해서 영장 없이 했어요. 그러면 사후영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사후영장 안 받았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옳은 것은 나라 3번이죠. 7번 미성년자 갑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갑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서 증거의 수집 목적으로 혈액을 취득 보관하려고 한다. P가 갑의 동의 없이 혈액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압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둘 다 되죠? 압수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 갑이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죠. 미성년자 자신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법정 대리인 대신 동의하면 안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얘가 교통사고 내고 응급실로 왔으면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면 판례가 뭐로 봅니까? 범죄 장소에 준하는 걸로 봐요. 근데 여기는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틀렸죠. 그 다음에 당시 간호사가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과 임의로 제출해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사가 이미 체열해 놓은 걸 제출하는 거 임의 제출물로 보죠.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4번. 8번. 자, 1번 법원은 증거 결정하면은 제출한 자라고는 상대방이 제시해야 되고 의견 진술을 하게 해야 돼요. 맞죠? 이거 우리 옛날에도 조문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증거 신청 채택 여부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면 조사 안 할 수도 있죠. 3번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후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를 제하고 공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되고 2단계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죄로 가죠. 그 다음에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돼요. 준항고는 더 안 되죠. 준항고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틀렸냐면 준항고가 틀렸어요. 준항고는 안 돼요. 9번 다음 중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재심 사유가 뭐예요? 확정 판결로 확인받아야 돼요. 확정 판결로. 첫 번째가 뭐냐면 원판결에 증거된 서류 증거물이 확정 판결로 위조 변조된 게 증명돼야 되는데 여기서 확정 판결은 형사 확정 판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사 확정 판결로 확인될 거 틀렸어요. 기억 틀렸죠. 2번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로 허위인게 증명되면 되고 무고의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로 증명돼야 돼요. 다 확정 판결로. 그다음에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서 무죄 면서, 형 선고에 대해서 형 면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 사유죠. 답은 몇 번? 1번.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맞죠? 2번
갑이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가 각각 폭행했어요. 그래서 각각 상해를 입히면 이건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인데 판례가 포괄일죄로 기소한 거예요. 그럼 포괄일죄에서 경합범으로 바꿀 땐 공소장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죄수 평가가 달라질 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하고 사기죄하고 완전히 다르죠. 고의로. 과실로 교통사고 냈다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청구했다. 이거 규범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이 그럼 틀렸어요. 갑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했다는 마약 관리법 위반을 공사실을 사기죄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마약 소지하고 교부죄하고 그 다음에 사기죄는 완전히 규범적으로 다르죠. 공소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11번 증거 동의 옳지 않은 거.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있어요. 맞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의 신급에만 미침으로 틀렸죠. 신급의 달리에도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원래 일부 동의하면 안 되지만 가분일 땐 일부 동의 돼요. 됐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고 출석 없이 증거사했어요. 그럼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사할 수 있는 경우니까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맞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너무 많이 풀어서 12번 공동피고인. 공범인 공동피고는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면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 증의될 수 없어요. 자, 대항범인 공동피고는 소송 절차로 분리돼도 증의될 수 없다. 아니죠. 분리되면 증의되는 거예요. 2번 틀렸어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는 이건 증의될 수 있어요. 분리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자의 진술은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저 공범자의 자백은 자백으로 안 보죠. 답은 몇 번이야? 2번. 13번. 옳지 않은 거. 공판 준비길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하는 거예요. 이건 원초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 헌법 27조의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하니까 단 동의 얻으면 쓰죠. 그래서 원초로 증거론이 있다면 틀렸어요. 2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력이 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공소시효 할 수 있죠. 맞고요. 재정 신청에 대해서 공소시효 결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이 있은 날 공소제기된 걸로 봐요. 왜냐면 자 재정 결정에서 여기 재정 결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용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인용 결정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담당 검사 찍어서 여기서 공소제기해야 돼. 그럼 원래는 공소시효는 여기서 정지인데 요 중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 결정이 떨어지면 여기서 공소제기인 걸 보죠. 여기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공소장에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에 불이익이 없는 한 효력에 영향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의 방어권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14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옳지 않은 것은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314조가 적용 안 됩니다. 틀렸죠. 내용을 인정할 때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쓰였다야 그게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거죠.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됐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는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씁니다.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는 없죠. 이 규정은 양벌 규정에서 적용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 규정의 위반 행위자의 피신 조서가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 기일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기소된 사업주가 내용을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했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예, 이거 그 양벌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15번. 옳지 않은 거.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어요. 그럼 이건 유죄의 증거로 안 되죠. 근데 그 압수수색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객관적 관련성은 어떻게 해요? 꼭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한 범행이 한정되지 않고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증명하기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죠. 객관적 관련성이. 그러면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 동종 유사 범행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인 경우도 관련성이 인정된다. 틀렸어요. 이건 많이 했고. 4번.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도 인정됩니다. 인적 관련성은. 네,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6번.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겁니다. 피의자 소유의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면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 제출하는 의사를 밝혔어요. 피의자의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낸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 임의 제출한다고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접하게 압수할 수 있다. 맞죠? 왜? 그 부분만 범죄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1번이 맞네요.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 매체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 영장 없이 압수했으면 위법이죠. 이거 동의해도 위법성 취소는 안 돼요. 위법한 거니까 동의해도 안 됩니다. 3번.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유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지 않아야 하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그 피의자에 대해서 그 참여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냐? 현실적으로 그 해당 정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람만 되는 거지 어떤 생성에 관여했다 이런 사람은 여기 보장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자,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범죄 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완료되기 전이면 별도 영장 받지 않고 접하게 압수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했으면 새로 영장을 받아야 돼요. 중단시키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지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틀렸죠. 그렇죠. 중단하고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여기 이제 판례를 다 오른해서 좀 복잡하긴 해놨지만 답은 맞추는데 지장 없었죠. 이런 게.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압수할 땐 별도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 맞죠? 2번. 자, 우편물 통관 검사했는데 법적 성격이 뭐냐?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는 영장 없이도 됩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번.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으면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에요. 여자의 신체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 신체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고 그 다음에 신체를 검사할 때는 의사 또는 성년의 여자예요. 이게 옛날 스타일의 문제인데 한 10년 전에 맨날 나오던 문제인데 요새 안 나왔다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여자의 신체 수색할 때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성년의 여자입니다. 틀렸죠. 18번 옳지 않은 거.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자백한 바, 자백했어요. 근데 현행범 체포 당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소유 휴대전화기 압수줘서 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경 작성의 진술 내용이 있어요. 이건 보강증은 되죠. 자백이 다른 보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빵빵 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 측 제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 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자백에 대해서 피고인과 공소의 갑이 빵빵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증거 내용은 검사 제출 증거 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 이거는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없겠죠. 이 정도 갖고는. 자, 넘기시고 3번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을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고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을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고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강증거 되죠. 4번은 뭐예요? 자동차 등록증에, 이거 말 많았죠. 자동차 등록증에 피고인 소유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강증거 된다 그랬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왜? 보강될지 안 될지는 법관 마음이니까 이거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강증거 될 수 없다면 이게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야? 4번. 그리고 보강이 될지 안 될지 누구 마음이에요? 법관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19번 불이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형을 벌금을 바꿨어요. 그럼 이익입니다. 설령 노역장 주치기관이 자유기관 초과해도 불이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선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 못해요. 근데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했어요. 이때도 불이익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고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 이유서 미체로 기각됐어요. 그럼 누구 거만 남아요? 피고인 거. 이때는 불이익 적용됩니다. 4번 틀렸죠. 20번 옳지 않은 거. 직결심판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리 과료 몰수고 직결심판은 피고인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에요. 하지만 벌금 과료 선고할 땐 출석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틀렸네요.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할 땐 직결심판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한테 제출해야 되죠. 그럼 서장은 판사한테 보냅니다. 이게 정식재판 청구 절차가 특이해요. 경찰서장한테 해야 돼요. 이게 검찰직에 나왔다는 게 특이하네요. 원래 직결심판은 경찰직에 많이 내고 약식명령을 검찰직에 많이 내는데 이건 나왔네요. 좀 특이한 거네. 4번 직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제 지금 문제 풀어보셨지만 문제가 무난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어렵게 낸 것 같지는 않고 뭐 누구나 기출 문제 이렇게 몇 번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런 추세가 꼭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서 탄탄히 하시고 기출 문제 보시고 최신 판례 보면 돼요. 무조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고 볼 필요 없이 문제를 꼼꼼히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난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제 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시험 직전에 가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저런 문제가 나온다 헛소문이 많거든요. 절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서 하시고 기본서 할 때 처음에 잘 안 되면 그냥 한 두세 번 반복하세요. 그럼 이해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계속 풀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풀면 그냥 무조건 붙습니다.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 쉽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